10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국민 분노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산하 임직원 채용 비리 논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산하기관 친 이재명계 보훈 코드 인사 의혹을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 연루소리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지사가 국제 마피아파의 수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조폭 연루소를 알아봤습니다. 김성기 가평 군수가 방역법 위반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 공무원 노조가 솔선수범 무풍지대라는 제목의 군수님 전상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수님 전상서 내용을 잠시 후 소개합니다.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한 고등학교장 관사 담장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학교 측은 보수 공사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반납해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경기도 산하단체 친 이재명계 보훈코드 인사 의혹 보도로 출발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화천 대유 특혜 의혹 사건이 국민적 분노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산하단체 임직원 책임 비리 논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산하단체 친 이재명계 보훈코드 인사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천시 가평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산하단체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 이재명계와 친여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춘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설립된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 이재명계와 친여 인사로 코드 인사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1호 공공기관인 경기도 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었던 임진 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도청 기획감사 담당관실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도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자 행정 2부지사로 임명됐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이 지사 취임 이후 농정해양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5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으며 그 후 1년 만에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개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도 20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김현건 씨가 임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계 보훈코드 인사를 지적한 최춘식 의원은 공정을 그토록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인사정책을 보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제보자 박철민 씨의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불과 몇 시간 후 박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돈다발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이재명 주변에 왜 조직폭력배 얘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설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에는 오래전부터 국제 마피아와 함께 종합시장파라는 조직폭력배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장이라고 얼굴까지 공개한 박철민 씨는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부터 국제 마피아파 원로들과 유착 관계가 있어 왔다. 그리고 조폭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 특혜를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이 지사와 조폭과의 연루설의 또 다른 증거는 2007년부터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조폭과의 연루서는 국제 마피아파가 운영하는 토마트레이드라는 회사와의 관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성남시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트레이드의 사장은 국민의힘 대표 이름과 같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받은 이 토마스트레이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받았고 특례 보증 등의 수혜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은 이재명 지사와 현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과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과시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로부터 1년간 차량 편의를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장기표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한 사진은 국제 마피아파 조직과 이재명 지사와의 유착관계의 끈끈함이 어느 정도인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시장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국제 마피아파 보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자, 이런 증거들이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가 소문으로 떠도는 설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행 비서 얘기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수행 비서가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 특별경호단에 속해 있던 이모 씨와 박모 씨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전 비서로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의전 비서로 있는 이 사람은 지난 2007년 폭력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재명 지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조폭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기 가평 군수가 방역법 위반으로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청 공무원 노조가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평군청 공무원 노조는 어제 솔선수범 무풍지대 가평군수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월 시작된 국내 코로나 이후 1년 9개월간 군민들은 생계 유지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군수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공직자는 항상 청렴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라는 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연일 비상근무를 강조하면서 정작 군수는 방역법 위반을 해 구설수에 오르냐고 따졌습니다. 노조는 특히 특정 정당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모여 골프를 치고 뒤풀이 행사장에 현직 군수가 참석한 것은 가평군청 공직자로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군수가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번 사태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평군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태를 얼버무리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가평군 의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 음식점에서 20여 명이 사적 모임을 가지도록 방치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안심콜 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치 위반에 해당되어 영업주에게 감염법 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모임 참석자에 대하여는 신원 확인과 참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참석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개인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본부의 이번 단독 보도가 허위나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 밝혀드립니다.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한 고등학교장 관사 담장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교 측이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예산까지 갖고 있다가 어찌된 일인지 반납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그 사연을 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정문 옆에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있는 담장이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청평고등학교장 관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이 기울고 벽의 금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담장의 틈새는 성인 남성의 손이 쉽게 들어갈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벽돌은 이미 부서져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청평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담장이 행여나 무너질까 매우 불안해합니다. 담장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은 담장을 수리하기 위해 올해 2,2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다시 교육청에 반납했습니다. 청평고등학교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담장을 헐고 이 옹벽까지 헐어야 되는데 많이 못 들었죠. 시축을 하게 되면 뭐 한 5천만 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다시 신청하고 받는 것이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다시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새로 뭐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해야겠죠. 그럼 내년에 다시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1년씩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심지어 담장이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청평고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담장을 고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GN 뉴스 황태영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해서 그런지 날씨도 온탕냉탕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된서리가 내려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 주름살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